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에코프로비엠이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같이 추진합니다. 경쟁사인 LNF가 작년에 유상증자로 대규모 투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도 유상증자를 할 타이밍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추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코프로비엠의 유상증자 그리고 무상증자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에코프로비엠이라는 회사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에코프로비엠 일봉 차트를 보시면 최근 주가 상승이 가팔랐는데요. 그러므로 신규로 투자하실 분들은 두 번 더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결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차전지 종목들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에코프로비엠이 친숙한 회사일 건데요. 2차전지 소재 중에서도 핵심 소재인 양극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국내에서는 LNF와 함께 양극재 쌍두마차인데요. 대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총 1위까지 올라간 것이겠죠. 양극재는 2차전지 소재 원가 중 44%를 차지합니다. 원가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중요한 소재인데요. 양극재는 2차전지의 성능, 즉 얼마나 오랫동안 달릴 수 있는지 그 성능을 결정하기 때문에 양극재 소재가 업그레이드 되어야만 2차전지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금속으로 양극재를 구성하느냐에 따라 크게 NCM 배터리와 LFP 배터리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니켈, 코발트, 망간을 사용한 NCM 배터리는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LFP 배터리에 비해서 고성능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 NCM 배터리를 업그레이드한 게 NCA 배터리인데요. 이 NCA 소재가 에코프로비엠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그럼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봐야겠죠. NCM 배터리는 니켈의 N, 코발트의 C, 그리고 망간의 M을 줄여서 NCM 배터리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니켈의 함량이 높아질수록 배터리의 성능은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니켈의 함량을 끌어올린 배터리를 하이니켈 배터리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가격이 비싼 망간 대신에 알루미늄을 약간 섞어주면서 니켈의 함량을 끌어올린 배터리가 NCA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능과 가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소재를 개발하고 이걸 회사의 주력 상품으로 밀고 있는 것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의 메인 고객사는 삼성 SDI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SK온에게도 많이 공급하고 있는데요. SK온이 지금 공격적으로 캐파 증설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SK온을 대상으로 향후 공급하는 비중이 점점 커져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SK온뿐만 아니라 2차전지를 만드는 기업들은 현재 캐파 증설이 한창인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점점 내연기관 차는 전기차로 대체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결국은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도 캐파 증설에 나서고 있는데요. 현재도 캐파를 증설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번 유상증자로 투자금이 조달되면 캐파 증설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21년 대비 캐파가 약 5배 늘어나는 것을 목표로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손익도 매년 큼직큼직하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작년 매출이 약 1.5조 원이었는데 올해는 3조 원으로 2배 이상 성장이 예상됩니다. 내년 23년도에는 5조 원, 24년도에는 매출이 7.6조 원으로 매년 크게 늘어날 것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순이익은 1,000억 원 흑자였는데 올해는 1,860억 원, 내년에는 3,140억 원으로 이익도 덩달아 크게 늘어나는 것이 예상되고 있죠. 물론 이러한 미래 예상 실적이 현재 주가에 선 반영되어 있기는 합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에코프로가 양극재 사업을 물적 분할시켜서 만든 회사인데요. 2016년도에 물적 분할되었고 2019년도에 상장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대 주주는 모회사인 에코프로이고 지분율은 약 46%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에코프로비엠의 가장 큰 경쟁력은 양극재 수직 계열화를 완성시켰다는 것인데요.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 그리고 재활용된 원료를 다시 양극재에 활용할 수 있게끔 전구체로 만드는 회사,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그걸 양극재로 만들어서 2차전지 완성품을 만드는 기업에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안정적인 원료의 공급과 이익의 극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올해 초에 큰 사건이 나왔죠. 에코프로비엠의 경영진이 작년에 SK온에 공급 계약을 하고
주가가 오를 것을 예상해서 공급 계약 공시를 하기 전에 주식을 매수한 사건으로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내부자 거래를 한 것인데요. 아직까지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ESG에는 큰 타격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ESG에 문제가 있는 기업들, 기관이나 외국인이 투자를 점점 하지 않고 있는 추세죠. 그러므로 무너진 신뢰를 장기간에 걸쳐서 회복해야 된다는 것은 에코프로비엠의 향후 숙제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이제 유상증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이번 유상증자로 5천억 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300억 원은 채무상환에 쓰고요. 나머지 4,700억 원은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에 활용할 계획인데요. 이 타법인이 에코프로비엠의 해외 사업을 위해서 만든 자회사입니다. 현재 2차전지 완성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크게 유럽과 북미 시장에서 캐파를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를 만드는 기업들도 그 주변에 공장을 건설하고 소재를 공급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겠죠. 그래서 에코프로비엠도 유럽과 북미 캐파 증설에 각각 2천억 원을 투자하고요. 나머지 돈으로는 원재료를 매입하는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유상증자는 본격적인 해외 캐파 증설을 위해서 필요한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재무 상태를 간단히 보면 21년 기준 유동 비율은 121%, 그리고 부채 비율은 139%인데요. 20년 대비 부채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재무 상태가 약간 나빠지기는 했지만 이번 유상증자가 성공한다면 어느 정도는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은 투자에 자금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재무 상태가 약간 나빠지고 있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은 회사에 돈을 쟁여둘 시간이 없으니까요. 에코프로비엠은 이번 유상증자로 약 161만 주를 모집하는데요. 기존 주식수는 약 2,300만 주였습니다. 그래서 7% 비율로 신주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현재 신주의 예정 발행가액은 31만 원 정도인데요. 할인율이 20% 부여되었습니다. 발행가액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161만 주 중에서 우리사주조합에 약 32만 주가 배정됩니다. 배정 비율 20%를 꽉 채워서 배정을 했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의 직원 수는 작년 기준으로 1,151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직원 수로 나누어 보면 1인당 280주씩 배정받게 되고 청약에 필요한 돈은 약 8,700만 원인데요. 그래서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수량에서 미달이 나올 가능성도 약간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0%는 구주주에게 배정이 되는데요. 배정 비율이 0.056주입니다. 100주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신주 인수권을 5주를 받게 되는 비율인데요. 이 부분도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요. 신주 인수권을 받으시려면 5월 6일 금요일에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날 보유를 하느냐 안 하느냐로 신주 인수권 배정이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배정받은 신주 인수권은 5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휴일이 이틀 있는데요. 6월 1일은 지방선거이고 6월 6일은 현충일입니다. 그러므로 5영업일간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6월 16일과 17일에 신주 인수권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구주주 청약을 참여할 수 있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을 보유하고 계시는 증권사에서 청약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중요하게 체크할 포인트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신주 인수권은 소수점은 절사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에코프로비엠을 20주 보유하고 계신다면 신주 인수권을 1.1주 받게 되는데요. 소수점은 절사되기 때문에 신주 인수권은 한 주만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17주를 보유하고 계신다. 그러면 신주 인수권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유상증자로 신주 인수권을 받으려면 최소 18주를 보유해야 되는데요. 주가가 40만 원이 넘기 때문에 18주를 매수하려면 약 8천만 원 필요하죠. 그러므로 이번 유상증자 받으려고 에코프로비엠을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 종목은 무상증자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상증자는 한 주만 보유해도 적용이 되거든요. 이 부분도 잠시 후에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5월 9일에는 권리락이 있습니다. 유상증자로 주식수가 늘어나는 만큼 주가는 하향 조정되는데요.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주식수가 약 7% 정도이므로 주가는 약 2% 정도 하향 조정될 것 같은데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권리락도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아무리 작은 권리락이라도 주가가 하향 조정되는 것은 달갑지 않죠. 그래서 권리락이 발생되기 전날이 5월 6일인데요. 유상증자 참여하기 싫다면 5월 6일까지는 매도를 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권리락으로 주가가 조정되기 전이니까요. 그리고 5월 6일에 보유를 하셔서 신주인수권을 받으셨다면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유상증자를 참여를 하셔도 되고, 유상증자를 참여하기 싫다면 신주인수권을 매도하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은 5월 6일 이후에 신주인수권이 배정이 확정되고 나면 제가 별도 영상으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상증자를 같이 합니다. 한 주당 3주가 부여되는데요. 그래서 한 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주식수가 4주가 됩니다. 무상증자의 신주 배정 기준일은 6월 28일이거든요. 3일 전에 보유를 하고 계셔야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6월 24일 금요일에 에코프로비엠 주식을 가지고 계셔야 무상증자로 주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유상증자로 받는 신주도 무상증자 대상이 되는데요. 말은 어려울 수 있으니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에코프로비엠 18주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신주인수권을 한 주 받게 되죠. 이 한 주로 유상증자 청약을 하면 신주를 한 주 받을 겁니다. 그럼 저는 총 19주를 보유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무상증자는 한 주당 3주씩 배정되니까 무상증자로 57주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유한 주식은 총 76주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주가를 한번 볼까요? 화면은 4월 13일 기준 일봉 차트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올해 초까지 주가가 크게 하락했지만 최근에는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특히 4월 6일에 유상증자 공시를 하고 난 다음에도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약간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 다시 4% 상승했는데요. 그래서 유상증자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도 주가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보통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종목은 유증 충격으로 주가가 하락했다가 다시 되돌려지는 경우는 많은데,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약간 특별하기는 합니다. 양극재 캐파를 본격적으로 증설하기 위한 유상증자라는 점, 그리고 3주씩 배정되는 무상증자를 같이 진행하다 보니 주가는 오히려 상승했다고 보이는데요. 그래도 최근 금리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어수선하고, 특히 성장주를 대표하는 2차전지 중에서도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긴축 시기에는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상증자 발행가액은 31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지만 주가가 39만 3천원을 기준으로 20% 할인율이 적용된 것입니다. 현재 주가는 46만원이죠. 그러므로 계속 주가가 이 정도로 유지가 된다면 기준 주가보다 약 7만원 정도 높아지기 때문에 신주의 예정 발행가액도 같이 높아지게 됩니다. 여하튼 5월 6일에 1차 발행가액이 확정될 텐데요. 제가 별도 영상으로 이후 유상증자 프로세스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신주인수권 수량의 20% 초과 청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소수점은 절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주인수권을 5주 이상 보유를 해야 한 주를 초과 청약할 수 있고요. 초과 청약한 수량은 배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유상증자를 위해서 에코프로비엠을 보유하시겠다면 18주 단위로 보유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야 신주인수권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 청약까지 고려한다면 적어도 90주를 보유해야 신주인수권 5주를 받으면서 한 주를 초과 청약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자산이 많은 분들만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상증자의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최대 주주가 청약에 얼마나 참여를 하느냐입니다. 최대 주주 에코프로는 현재 청약 참여를 검토하고만 있다고 투자 설명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에코프로 이사회 결의를 통과하고 별도로 공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에코프로비엠을 보유하시고 계시는 주주분들은 가끔 공시를 확인하시면서 최대 주주의 청약 참여 여부도 꼭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 주주와 관계인들의 지분율이 현재 절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번 5천억 원의 유상증자 중에서 구주주 청약에 최대 주주가 100% 참여를 한다면 약 2,500억 원 정도를 최대 주주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에코프로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금 규모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100% 참여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상됩니다. 오늘은 에코프로비엠의 유상증자 그리고 무상증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설명을 드린다고 했지만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궁금하신 부분들은 댓글로 말씀을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5월 9일 권리락이 진행되고 나면 남아있는 유상증자 프로세스를 설명드리는 영상으로 다시 한번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